지금 보시면은 요런 거 뭐지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부동산 뉴스지 지금 보면. 대출이자 가입을 대출이자를 못한다. 뉴스를 그냥 쓱 보는데 부동산 뉴스가 이렇게 많을 수 있냐. 요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판이 지금 저축은행 7% 나왔다. 통파 40% 오르고 5% 까였다고 죽는 소리 하던데 맞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주변에 잠실에 1단지 2단지라고 부르는 저 옛날 잠실 이제 트리지움, 리센츠 요런 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매물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리긴 해요. 작년 말부터 내놨는데도 안 팔려. 근데 그 부분이 매수인이 없다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오늘 그냥 요 친구들 보시면 답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금융주 증권주 보시면은 작살 나거든요. 땡땡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대신이 생각보다 안 빠졌네. 다오리, 옛날 KTB죠. 요런 애들인데 오늘 메리츠도 많이 빠졌고, 메리츠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데 일단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런 겁니다. 키움도 많이 빠졌는데 키움도 좀 이따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냐, 요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한양증권 여의도에 보시면은 건물 되게 알짜에 있어요. 알짜 땅덩어리 건물 있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증권사별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한국투자, 그리고는 메리츠, 삼성, 미래에셋, NH투자, 키움, 그리고는 자기자본 대비 비율을 보시면은 자기자본 대비로 한국투자. 근데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은 삼성그룹이지 않나?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느냐. 원래 그러니까 제일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걸로 빠지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대출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받는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의 기본이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 기간에 따른 수익으로 이자를 받는다. 정말 간단하게 유대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돈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자본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연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연체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1.7%입니다. 근데 주변에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어메이저 친구도 아버님께서 부동산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이 있고, 그리고 이거 허가를 받으면은 요걸 가지고 PF를 설립을 합니다. 그럼 이따가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 돈이 오케이가 나야 실제로 공사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 PF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느냐,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올리는 동안 공사비를 계속 내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담보를 걸고, 그러고 난 뒤 이게 나중에 분양이 되면은 이 분양한 걸로 메꾸고 거기서 남는 차익을 건설사가 먹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분양이지. 분양이 돼야 돈을 납부를 할 수 있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건설사도 차익으로 내가 이거를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PF를 준 증권사나 은행도 공사비를 낸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권사랑 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뭐 때문에? 분양이 안 돼. 공사비는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분양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점점점 연체가 늘어나고요. 연체가 늘어나면 얘네들의 자본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4대 은행은, 저축은행은 많아요. 저축은행은 많아. 그리고는 증권도 많아요. 증권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억대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PF 잘 땡겨오시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월급으로 억대 땡겨가신 분 많아. 차장님 부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데 요게 요주의 여신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비율이 나와 있긴 한데, 요런 비중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아무래도 좀 자본력이 약한 친구들,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가 좀 제대로 터지긴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보증인이 누구였냐? 도지사가 보증인이잖아요. 도지사 보증으로 공사비를 준 건데, 문제는 이게 터졌잖아. 도지사가 배째라고는 이거 법원에다 넘겼잖아. 도지사가, 그때 당시 도지사님이 보증을 서고 돈을 땡겨가지고 레고랜드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이게 도지사가 바뀌었지. 이번에 선거로 바뀌고 나는데 터졌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당도 다르고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부실하네. 터트려. 그리고 1억 원 터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1억 원 하니까 야 도지사 보증도 터지는데 다른 보증은 괜찮겠냐? 이 분양했던 이런 지금 것들 연체됐을 때 이 보증이 땅덩어리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얘기는 합니다. 우리는 HUG라고 하는 허그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엄청 큰 애가 있죠. 부동산 기금 관련된 뭐 이런 친구들인데 여기서 뭐 하냐? 이 미분양된 거를 다 땡겨라. 정부 돈으로 땡겨. 맞나 싶긴 한데 이걸 정부 돈으로 땡겨가지고 한 1에서 2년 정도 보유한 뒤에 다시 이거를 건설사가 가져가. 그리고 건설사가 이걸 못 가져가면은 이걸 뭘로 가요? 임대주택으로 돌려. 그럼 이게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봅시다. 임대주택으로 돌리면은 주변의 아파트값이, 주변의 주택값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이 가격이 같이 떨어지지. 신축인데 임대주택으로 돌려버리면은 주변 애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러면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 오는 거면 계속 이제 가는 거야 그냥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안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누가 무너지는데? 얘가 같이 무너지니까. 지금 건설사를 살리자고 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분양 대금이 나와야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권이 안 무너지니까. 건설사가 레버리지가 클까? 금융권이 레버리지가 클까? 금융권이 레버리지가 훨씬 크죠. 여기는 왜 예금 자체를 레버리지 원금으로 써가지고 이걸로 대출을 주는 거잖아. 금융권은 충당금 쌓아놓은 걸로 해결되지 않냐? 뱅크런 나오면요, 펀드런 나오면요, 충당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자본이 깎이는 거잖아. 본인들이 들고 있는 자본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다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냥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화폐 시스템을 보고는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 그러면 잘 봅시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신용이 깨지면 시스템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리만 브라더스 때도 긴급하게 돈을 막 뿌려가지고 파산을 막은 거고요. 지금까지 돈을 뿌려서 금리를 낮춰서 해결했던 이유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용이 깨지면 소위 말하는 지금의 달러 시스템 혹은 화폐 시스템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기 때는 달러가 아니고 금을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진짜 위기 때는 달러 사면 안 돼. 금 사야 돼. 제가 그래서 금 가격을 보면서 형님들 금 가격이 막 안 튀어오릅니다. 진짜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금을 평소 때는 제가 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표로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리스크 위기가 얘기가 나올 때는 금을 보셔야지. 금 가격이 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금 가격 근데 안 튀어요. 아직까지 안 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이 돌아올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부동산이 말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극동건설이죠. 뭐 대우건설도 있는데, 극동건설이라는 친구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거예요. 꽤 유명했던 친구니까. 근데 극동건설이 누굴 조졌습니까? 어디로 인수됐어요? 극동건설이 웅진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웅진건설이 됐죠. 웅진건설이 극동건설에 흡수가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언제 2008년에 뻥 터지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웅진그룹을 죽입니다. 웅진그룹을 죽여요. 극동회를 터트리면서. 그리고는 또 누구?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얘가 금호그룹을 터트리잖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또 누구 있어? 두산건설이 두산그룹을 터트렸잖아. 그러니까 건설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땅 짓고 헤엄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집값은 비례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얘가 올라가면은, 건설은 시간을 녹여서 건물을 짓고 비싸게 팔아먹는 곳이니까 돈만 있으면은 진짜 노다지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은 요게 올라가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죠. 일본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잖아. 1995년도 신입사원 연봉이랑 2022년 신입사원 연봉이랑 안 달라요. 별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부동산이, 도쿄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 안 오르잖아. 심지어 지방 가면은 1원짜리 별장 10원짜리 별장이 나온다잖아.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이 임금이 안 올라서 그래. 구매력이 안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이게 쭉 잘 올라갔어. 근데 지금은 임금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금리가 박살나게 오르죠. 그러면 부동산이 못 오르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야 부동산이 올라갔죠. 지난 40년 동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다?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왔고요.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 거였거든. 근데 지금 금리가 여기서 박살나게 오르고 있죠. 임금이 박살나게 오르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지. 금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유지시킨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보시면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줄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도산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아파트 평당 건설비 요거를 보시면은 아파트 평당 건설비가 지금 이게 2022년짜리 텐데 분양 가격이 오른다. 왜?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까지 나온다. 작년 기준으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자. 평당 700만원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재 중에 시멘트 있습니다. 철강 있습니다. 우리고 또 유리 같은 거 있고요. 유리는 뭐 크게 요새 근데 유리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는 인건비 있죠.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시멘트 겁나 올랐죠. 철강 겁나 올랐죠.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비싸죠. 거기다가 지금 뭐 포스코도 문제 있잖아. 유리도 올랐죠. 실리콘 가격 많이 올랐잖아. 인건비도 겁나게 올랐죠.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평당 700만원이라고 따입시다. 평당 700만원. 알루미늄도 많이 올랐어요. 뭐 샤시 이런 것도 100원도 많이 올랐어. 다 올랐어. PVC도 오르고 다 올랐어. 국제유가 올랐잖아. 그러면 지금 봅시다.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이래요. 그러면은 700만원에 곱하기 32평형. 그럼 32평 건물 짓는데 얼마? 맞아. 2억 2,400만원 들어요. 32평짜리가 건축비만 2억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 15층짜리 보통 15층짜리 1부터 6까지 있다 그러면 얼마? 대충 그러면은 90호지. 한 동에 90호가 있어. 한 동 짓는데 200억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얼마? 요새 한 3,000호 뭐 이렇게 짓잖아. 3,000호, 5,000호.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저 헬시티라고 있는데 저기 9,000호 있거든. 저긴 좀 너무 큰 데고 보통은 3,000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얼마 들어 몇 동이냐 이거? 몇 동이냐? 30동? 30동짜리 하나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는 거거든. 6,000호. 3,000호가 큰 거야? 초대단지야? 3,000세대가 초대단지야? 그러면 나누기 2? 1,500세대? 1,500세대 건물 짓는데 3,000억 들거든요? 이것만 들겠냐고. 다른 뭐 홍보비, 무슨 뭐비 이러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분양이 됐을 때지.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되면 플러스 알파로 돈이 또 들어가잖아. 왜? 분양하기 위해서 사람 고용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계속 판촉해야 되고 할인 판매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분양이 다 됐을 때 돈이 나오는 거지. 분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두산건설이 무너진 이유가 요 돈을 빌려서 건설에서 분양해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연에 7%만 지금 3,000억에 대해서 연 7%짜리 대출을 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에 대출 이자만 200억씩 나갑니다.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고 빨리 떨고 싶어하고 빨리 원금을 건져가지고 내가 대출 갖고 나머지로 내가 이익을 딱 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7%짜리 돈을 땡긴다고 하더라도 파이낸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설 안 하는데 200억씩 이자 내야 돼 1년에. 이걸 낼 수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 새로운 뭐 PF 같은 경우는 10% 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면은 미분양 되면은 터지거든. 빌려준 쪽도 몇천억이 터지는 거고 이걸 빌려간 쪽도 몇천억이 터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다 레버리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평당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다 뭐 레미콘 더 올라갈 거다. 인건비 더 올라갈 거다. 철강도 지금 포스코 때문에 뭐 문제 많죠.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아까 거기에서 대충 50% 더 하시면 돼요. 1,500세대 짓는데 얼마? 대충 뭐 4,000억 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4,500억 나온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자가 연에 얼마? 300억씩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7% 기준. 근데 그게 15%다. 600억씩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산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도 두산 계열사 전체의 돈을 다 땡겨가지고 차입을 시켜도 망가진 거죠. 그 부분에서 제일 취약한 곳이 어디? 지방은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도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나도 부산 사람인데 서울 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부산 사람인데 서울 와서 방송하잖아. 왜? 서울에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니 서울이랑 경기권 진짜 뭐 어디죠? 뭐 일산이나 일산동, 판교동 요런 데는 안 망해. 요런 데는 괜찮아. 근데 조금 멀리 가가지고 오산 요런 데, 양주 그런 데는 가평이 좀 그래요. 대장동은이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아가지고 거기는 망할 거라는 생각은 나갑니다. 뭐 뒷얘기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뭐 음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돈 있는 분들은 캐시 있는 분들은 지금도 150억 200억 되는 부동산 뻥뻥 현금으로 지르고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돈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사. 그런 매물은 물량도 많지가 않아. 음마아파트 재개발한다. 연예인들 들어가겠지. 회장님들, 이모님들 다 들어가시겠지. 돈이 많으신 분들 들어가실 거야. 그쪽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충 뭐 강동
하남, 의정부, 노원 평소 때 대비 한 2배씩 오른 여기가 왜 올랐지 싶은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는 엥 하는 거죠. 오른 것도 박살이 날 거고 영끌에서 산 곳들도 박살이 날 거고 영끌에서 산 투자자들 혹은 지금 실거주자도 박살이 날 거고 그리고는 지방에서 뭐 지금 건물 올리고 있는 곳도 박살이 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마 도지사가 설마 대형 건설사가 그러니까 롯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롯데가 그러니까 롯데건설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롯데건설은 우리가 상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롯데 지주가 돈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유중을 때리고는요. 추가로 뭐 했냐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단기 조달로 땡겼어요. 그러니까 단기 대출이야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롯데가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무슨 뭐 강남 보니까 무슨 팰리스인가 뭐신가 뭐 궁전인가 뭐 짓고 있더만. 근데 요런 거를 보시면은 이게 롯데 그룹사 차원에서 유중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뭐 관련된 증권사나 관련된 은행에서 조달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돌리면 돼. 돈을 돌려주면 돼. 그리고 롯데건설 걱정 안 합니다. 롯데지주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롯데 지주는 지주사로서 우리가 투자할 가치는 없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투자할 때 고배당이냐 아니야 주주환원 줬냐 막 대충 그래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롯데는 현금이 얼마나 많은데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 건설사 중에 제일 양아치 소리 듣는 데가 여기야. 직원들 대우 제대로 안 해주고 돈만 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복지 개똥이다. 진짜 욕 많이 먹는 데가 롯데야. 1티어 2티어 이런 얘기할 때 롯데를 맨날 핫바리로 보는 이유가 돈은 많은데 직원 대우가 안 좋아. 근데 롯데가 현금은 진짜 많아요. 유통사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없어. 얘가 무슨 금융이 뭐가 있어. 건설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롯데건설이 당분간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다. 롯데건설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룹사 전체에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될 수 있어. 근데 아빠가 돈이 존나 많아. 그러면은 아이고 저 뭐 부자는 망해도 그 3대는 간다. 그거잖아. 롯데건설이 힘들면은 롯데가 칸초 팔아가지고 돈 주겠지. 롯데가 칠성사이다 팔아가지고 돈 주겠지. 유중해 주겠지. 걱정할 거 없어 여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중소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다른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건설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건설로 겁나게 컸던 그런 기업들 있죠. 대우건설이 인수했던 호반건 호반 아니다. 중흥이지 중흥. 호반도 그렇고 중흥도 그렇고 요런 애들은 부동산이 거의 핵심이잖아. 아파트가 핵심이잖아 애들. 근데 얘네들 괜찮냐라는 거지. 얘네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M&A도 겁나고 있고 실제로 얘들 지금 여전히 아파트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아니면은 또 어디 있냐 뭐 포스코건설이나 아니면은 또 뭐 대우건설은 패스고 현대건설도 뭐 현대차 그룹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괜찮아. 지금 걱정되는 데가 HDC 중흥이 인수했으니까 대우 건설밖에 포트폴리오 없는 애들 건설만 포트폴리오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걱정이라는 거지.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롯데를 뭐 한다고 걱정해. 아빠가 부자고 삼촌이 부자인데. 그래서 요런 애들 뭐 DL도 그렇죠. DL도 근데 DL은 규모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쌓아놓은 돈이 있고 이제 강남 쪽이나 한강뷰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DL도 현금은 짱짱하긴 합니다. 그리고 DL은 케미칼이 있지. 왜냐면 DL 지주사의 케미칼이 있어요. 뭐 케미칼이 뭐 먹여 살리긴 어렵긴 하지만 뭐 자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HDC도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하고 그리고 솔직히 뭐 HDC는 크게 걱정은 할 게 없는 게 HDC는 진짜 힘들면은 현대 계열사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 계룡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프라 중심이니까 계룡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동부는 뭐 사모펀드니까 동부도 딱히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서희건설 태형건설은 SBS도 있고 뭐 많아요. 다른 폐기물도 많이 하고 서희는 좀 걱정이긴 하네. 서희가 재개발 중심으로 하니까 서희건설 태형건설은 괜찮아요. 거기는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좀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친구들이 어디로 전염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까뮤 ENC 우리는 다들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니 안철수 테마주? 아니야 건설사야 여기. 까뮤 건설사야 형들. 강남에 보면은 오피스 재건축 많이 해요 까뮤가. 근데 이런 애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친구들에 대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또 그 강남에 되게 비싼 아파트를 또 만드는 상지 카일 뭐 이런데 상장사긴 한데 이런데도 지금 좀 그래요. 유중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까뮤도 보시면은 요런데 보시면 여기도 뭐 이런데 괜찮냐 이거지. 이게 지금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커지고 있는데 이게 괜찮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테마성을 보였던 이유도 재무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테마성을 보인 것도 맞는데 얘들이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롯데 푸르미, 롯데 우유 사건처럼 박살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상지카일 개비싼데 아니냐? 개비싸요. 그 영동대교 남단 오른쪽에 보면은 한강 맨 끝에 한강뷰 진짜 잘 보이는 개비싼 거기가 상지카일룸 원투거든. 그 연예인 되게 많이 살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다른 거보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울며 거저먹교로 입주를 한다.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오피스텔도 뭐 제 주변에 오피스텔 들고 있는 친구들 뭐 이야기에 따르면은 비용도 안 나온다. 세금 내야지. 오피스텔 또 왔다 갔다 뭐 1년 2년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할 때마다 뭐 수선비 나가지, 관리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도 할인해서 지금 뭐 월세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안 좋아요. 대출 끼고 오피스텔 갭 투자하신 분들은 다 지금 피투하고 있는 중이고 재미없어 지금 실제로. 마이너스 나요. 오피스텔 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긴 한데, 오르겠냐라는 심리도 있는 거지. 오피스텔은 미분양 나면 관리비 계획 아니냐. 관리비 한 달에 뭐 30만 40만씩 내야 되니까 그냥 진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부동산에 의한 증권, 은행의 연쇄 파산,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손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얘가 올라가고 있잖아. 기준금리 더 올라간다며.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고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걸 따라서 누가 움직여요? 비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국 국채, 그 우리가 국고채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요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이게 누굴 건드려요? 시장금리가 올라가잖아. 실제로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 30년 만기짜리가 얼마? 6.9%를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채는 4%야 4.16%네. 야 4.16인데 증시가 오른다고? 와 대단하다 진짜.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우리 국고채가 얼마 지금? 이게 4.4% 4.5% 나오죠. 물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같은 10년물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돼야 돈이 유입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아요. 근데 채권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뭐가 딸려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같이 딸려 올라가잖아 지금 이 부분이. 시장금리가 얼마가 나올까? 지금 예금이 6%라며. 그럼 대출은 8% 나오겠지. 왜? 미국 대출이, 미국 모기지가 7%니까 7, 8% 나오겠지. 부동산 대출을 일반적으로 받으려면.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괜찮냐고. 근데 여기서 미국채가 더 오를 수 있대. 국고채 더 오를 수 있대. 그럼 시장금리 이거 괜찮냐고 이거. 이게 괜찮냐고 이거. 연에 8%씩 주면서 내가 건설을 하겠냐고. 혹은 연에 8%씩 줘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을 사겠냐고.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지금 좋아요. 왜냐면 경매는 박살나서 배째라 했을 때 싸게 나오는 거니까, 원금 건지려고. 경매는 오히려 지금 뭐 배워놓으면 좋지. 근데 경매도 야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건데 하면서 경매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경매는 오랫동안 좀 들고 가실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내가 그냥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싸게 사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경매 시장도 지금 죽긴 죽었어.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경매가 박살난 경매 매물을 기다리는 거죠. 그냥 경매 나오는 거 말고, 야 얘는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건물도 오래됐고 이거 조금 그치 너무 크기도 크고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아예 호가가 그냥 뭐 유찰이 3번 4번 이렇게 되면은 뭐 60% 70% 아니다. 고점 되면 60%씩 박살나서 뭐 50%씩 박살나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반값에. 그거 경매로 주워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스타벅스 딱 넣고 파는 5번 이상 유찰된 거, 그죠? 그러면 대충 한 뭐 시초가 대비 한 뭐 40% 할인, 50% 할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는 현금 부자들이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박살날 부동산을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뭐 50% 가격에 땡긴다, 이런 케이스가 슬슬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50%까지 박살났을 50%까지 박살나는 그런 매물은 잘 안 나와.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안 돌잖아. 그럼 부동산도 안 돌아오잖아. 주식도 안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누구 안 터지냐, 터지면 안 터지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먼저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당장 이제 몸소 느끼니까 한국이 더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당장 술 먹으면서 죽겠다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괜찮지 않나? 중국 부동산보다는 우리나라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건들고 있는 부분이 건설주랑, 그리고는 누구? 증권주. 이 동네를 자꾸 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 금융지주는 이제 박살났을 때 죽을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지금 부동산 까보니까 부동산이 좀 많아가지고 걱정스럽긴 한데, 한국투자증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한국투자가 지금 제일 높아요.
자기 자본 대비 94%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은 좀 투심이 많이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이베스트도 누가 질문 주셨던데 여기에 리스트가 뭐 지금 뉴스마다 언론사마다 다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중간산 좀 괜찮네 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뭐 주워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진짜 박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지금 투심이 박살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4대 금융지주가 할인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죠? 일단 국내 부동산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맥쿼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국내 부동산 금리 이슈 왜 문제인가?